가만히 안 하고. 그러니까 쌤이 그 120, 111은 뒤에서 할 거라서 123쪽부터 펴볼게 얘들아. 123쪽. 123쪽. 앞에 거 나중에 상관없어가지고 123쪽. 근데 엘니뇨와 사막화 요거 잠깐 볼게요. 요거 다 시험법이죠, 얘들아. 그죠? 얘들아 그 대기 대순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단 원리를 일단 이해해 볼게요. 어렵잖아요. 지구가 동그랗게 있다 했을 때 지구가 정중심을 위도가 0도라고 불러야 되나? 그리고 위쪽은 북쪽에 있는 방구라 해서 북방구라 부르고 아래는 남방구라 부른다고 너네 배웠었지. 근데 북쪽에서 30도까지는 북쪽에 있는 위도라 해서 북이 30도, 북이 60도, 북이 90도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자, 이 대기 대순환이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대기가 크게 도는데 순환이라는 게 돌순자에 고리 한자는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도냐면 지구는 얘들아 뭘 하고 있어 얘들아? 자전하고 있죠. 너희들 그 그 태양계 행성할 때 태양계가 우리가 우주볼 있고 아래로 봤을 때 반시계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거의 대부분 다 태양 쪽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행성 부분이 삐껴 맞으면서 스스로 돌게 됐는데 이때 지구는 너희들 배웠다시피 하루당 24시간 돌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구는 1시간당 15도로 도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얘들아. 근데 이게 시험 나와요 얘들아. 이런 게 시험 나와요. 태양이랑 쳤을 때 적도적인 면적, 같은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 봐봐 얘들아. 에너지는 다 똑같이 들어와요. 봐봐. 화살표가 에너지라 했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라 했을 때 에너지는 똑같이 들어와. 다 두 개씩 들어와 쌤이. 그나마 면적이 점점 커져 퍼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밀집도가 퍼지다 보니까 단위 면적, 그러니까 같은 면적일 때는 에너지가 분명히 고위도로 가는 갈수록 적어지는 거는 팩트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위도 쪽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위도는 뜨거울 수밖에 없고 고위도는 차가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빙하가 어디에 많아? 북극? 남극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유는 바로 요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데 요게 왜 중요하면은 가장 뜨거운 단위면 땅 태양성이 많이 들어오는 쪽은 공기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여기가 뜨거운 뭐 땅, 차가운 땅이 할게요. 여기는 쌤이 지금 임의에 뭐 구라 할게요. 구. 여기 공기 있다 할게요. 얘들아 공기에 있는데 뜨거운 거 얘들아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네. 활발하지. 에너지가 높으니까. 근데 차가운 건 어때? 입자 움직임이 둔하니까 움직임이 둔한 상태로 부딪히는 게 그러니까 많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질까? 아니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부딪혔을 때가 많이 멀어질까? 그치 이거지. 그래서 입자가 막 사이가 멀어. 얘는 어때? 입자 사이가 가까워요. 봐봐. 같은 부피일 때 누가 딱 봐도 무거워? 이거 무겁지. 그래서 차가운 게 가라앉고 뜨거운 게 뜨는 거야. 정확히 해석해볼게. 정확하게. 같은 부피일 때 얘가 입자 개수 많으니까 화살표의 길이를 센 무게라 나타낼게. 무게. 우리 그 물리할 때 배웠어. 화살표 길이는 힘의 크기. 기억나더라? 얘가 힘이 크고 힘이 작죠. 그 봐봐. 여기에 지구 땅이라 했겠다. 지구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공기량이 많아져, 적어져. 자, 생각해봤는데 지구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자, 질량이라는 존재는 우주 공간을 트램펄린처럼 공간 이렇게 휘게 만들어가지고 휘어있는 공간에 공기를 잡아준단 말이야. 이게 그래비티 중력인데 이 땅에서 멀어질수록 이 휘어있는 공간에 벗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구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기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 이런 느낌이야. 쌤손이 입자를 했을 때 위에서는 입자가 적어. 이쪽은 지금 활발해지면 이렇게 활발해져. 활발해지면서 위에서 자 이거 무게야. 무게. 이거는 뭐 무게랄게. F 힘 무게야. 근데 위에서 부딪히는 공기의 힘, 아래에서 부딪히는 공기의 힘. 아래가 훨씬 세 안 세? 얘들아 공기 힘이 세죠. 이렇게. 자
아래는 공기량이 똑같으니까 힘이 똑같아. 위는 어때? 얘보다 화살표 길이가 작을 거야. 이렇게 할게. 자, 이때 얘 두 개를 한번 빼면 압력차가 나와 안 나와 얘들아? 위아래 압력차가 나와요. 빼볼게 얘들아. 뺀 거 얘도 뺀 거. 자, 이때 뜨거운 거는 무게가 가볍죠? 위의 압력과 아래의 압력을 빼면 압력차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부력이에요. 부력과 중력이 했을 때 누가 이겨? 부력이 이기지. 그래서 R자임이 아래가 이기니까 올라가는 거고, 뜨거운 거는, 차가운 거는 어떻게 돼? 무게랑 부력이 했을 때 누가 이기더라? 무게가 이기지. 그래서 위에 있는 힘이 위에 힘이 아래보다 부력보다 세니까 가라앉는 거야. 정확한 해석하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자, 정확한 해석하는 거는 학교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쌤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쌤도 있고 그냥 대충 설명하는 쌤도 있고. 근데 일단은 쌤이 정확하게 설명해봤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봐봐. 그럼 자, 너희들 저위도가 공기가 다른 데보다 뜨겁지. 그럼 당연히 다른 데보다 어때? 가볍지. 그러면 뜰까 안 뜰까? 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보다. 그래서 공기가 뜨면서 공기가 뜨니까 공기가 빠지잖아. 그러면은 이 땅 표면에 있던 공기 수가 줄니까 충돌수가 감소해진가요? 빠져버릴까? 공기 위로 빠져버렸어. 뜨거워서. 감소하지. 충돌수가 감소해요. 그러면서 아래에 있던 충돌수가 감소하니까 압력이 감소하니까 외부의 압력이 세가지고 힘이 얘가 져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런 논리야 얘들아. 자, 이번엔 반대로 여기가 공격이 양쪽 들어와야 돼? 이렇게 해서 양쪽 들어와야 돼. 아래도 그렇게 돼. 아래도. 근데 봐봐. 자, 아까는 저위도 했잖아. 이번 중위도, 고위도. 고위도가 제일 춥지. 고위도는 명백하게 무게가 누가 무거워? 무겁지. 그럼 가라앉아. 가라앉아. 부력이 질 수밖에 없어 무조건. 너무 무거워서 그래 이게. 그래서 가라앉아. 어떻게 되더라? 자, 그쪽 가라앉아서 사방으로 어떻게 돼? 터지지. 왜? 힘이 세잖아. 공기가 많으니까 내려오잖아. 그래서 공기가 내려와요. 둘 다 내려오네. 그치? 근데 자, 이렇게 봐봐. 내려오다가 점점 단위 면적당 태양 폭사에너지가 많아지지. 그러면 내려오다가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떠요. 바로 뜬 지점이 바로 60도 정도 돼요. 쟤 똑같아. 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자 빠졌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30도부터는 차가워져가지고 다시 공기가 무거워져 내려와요. 얘는 차가워지고 공기가 내려오고 얘는 공기가 어느 정도 뜨거워지니까 떠요. 자연스럽게 공기 뜨고 가라앉으니까 표면에서는 30도가 압력이 세지. 그래서 공기가 힘이 센 곳에서 약한 곳으로 기압이 느껴요. 자, 이때 지구는 점선에들하고 쌤이 표시하면 점선은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을 텐데 지구가 자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봐봐. 다 똑같은 각도로 돌아 안 돌아더라? 돌지만 자 지구에서 가로줄로 잘라봤을 때 원주는 누가 더 커? 생각하더라. 저위도 쪽이 원주가 더 크지. 그치? 각도는 똑같이 도는데 저위도로 가는 갈수록 원주가 크다 보니까 각도는 똑같이 돌아도 거리가 다르게 가는가? 이게 중요해. 봐. 느리게 가는 땅에 있던 공기가 빨리 가는 땅으로 와버리지. 그럼 봐. 느리게 가는 땅이랑 공기의 속도랑 비슷해요. 왜? 마찰을 받잖아. 그치? 그래서 땅의 속도랑 공기 속도랑 똑같은데 빨리 가는 땅으로 오면서 공기가 내려오니까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요거 이해했어요? 느리게 가는 땅에 있던 공기가 빨리 가는 땅으로 와버렸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이런 느낌이야. 서로 얘들아 그거 봐봐. 서로 가고 있어 앞으로. 근데 얘는
둘 다 앞으로 가는데 느리게 하고 얘는 빨리 가. 그럼 얘 입장에서는 뒤로 가는 건 뭐야? 그게 이 원리의 핵심이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얘는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 억지로 힘을 가한 게 아니라 아니 조이도가 원주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거리를 많이 가니까 뒤로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야. 안 어렵지, 얘들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도 자, 얘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를까? 빨리 가는 땅에서 느리게 가는 땅으로 왔어.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안 어렵지, 얘들아? 자, 이번에는 느리게 가는 땅에서 빨리 가는 땅으로 왔어. 당연히 반대로 뒤로. 그래서 내려오면은 뒤로, 올라가면 앞인 거야. 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아, 쌤이 지금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가 북반구에서는 다 시계 방향으로 그냥 꺾어주면 돼요. 너무 이게 원리가 어려우면은 근데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시험에 가도 요걸 그림을 그려서 일단 풀 수 있게 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은 일단 요 원리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실선을 그린 다음에 다 그냥 시계방을 돌려주면 돼. 헷갈린 사람은. 근데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나오는 게 바로 대기의 대순환이라 부르고, 이 세 개의 순환마다 이름이 각자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름이 안 나오니까 이름 나오네. 해야겠다. 근데 여기 쪽은 예전에 여기 뭐냐,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고 여기 뭐 유라시아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유라시아? 근데 여기 아메리카랑 여기 아시아 쪽으로 이제 배를 옮길 때 이쪽 바람이 계속 지구가 자전하니까 마치 바람이 지금 뭐 동쪽이랑 북동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처럼 보이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이쪽 바람을 타고 예전에 무역을 많이 했어요. 무역 배를 타고. 그래서 여기를 어렵잖아, 무역풍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역을 많이 하는 곳에서 바람이 부는 걸 이용했다 해서 무역풍. 여기는 뭐라 부르냐? 자, 얘들아, 봐. 아까 쌤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방향을 짜놨지. 얘는 무슨 방향? 북동 방향이지. 이렇게. 얘는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 남서 방향 쪽 불어오지. 근데 여기서 남쪽만 떼고 서쪽에서 치우쳐서 부는 바람이라 가지고 얘 이름을 치우칠 편자에 서쪽 할 서쪽, 바람 푸쳐서 편서풍이라고 불러. 안 훔치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치우치는 바람이라서 편서풍. 근데 이거 이름을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나오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 똑같아. 서쪽 반대 어디야? 동쪽이지. 근데 극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 그래서 극동풍이라 불러요. 자, 여기서 얘들아, 좋은 점 뭐냐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은 언어가 생각보다 머리에 잘 들어와. 알았지? 그래서 언어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자,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 풍향 방향이야. 알았죠? 서, 동, 동. 그쵸?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를 들어봐. 바람이 불면서 이 바닷물의 표면 부딪히지. 그래서 거기를 표층이라 불러요. 표가 되면 뜻이야. 표면. 그러니까 표층 쪽에서 바다가 해류가 된다 해가지고 표층 해수가 이제 순환한다 해가지고 표층 순환이라 부르고, 원인은 당연히 바로 대기 대순환이야. 안 그렇죠? 자, 그럼 문제를 볼게. 얘들아, 대기 대순환에 따라 가지고 바닷물도 똑같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너희들 책 보면, 자, 얘들아, 이거 이름 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알았지? 그냥 얘들아 보고 한번 쌤이 읽어볼게요. 적도 쪽에서 북쪽에 있다 해가지고 북적도 해류라 부르는데, 근데 얘들아 혹시나 모르니까 쌤이 일단 말을 해주자면, 학교쌤 중에서 요거를 이름을 내는 쌤도 있긴 해. 근데 학교쌤이 그런 말을 언급을 안 하면은 시험에 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일단 얘들아, 학교쌤이 그 프린터나 한번 떠봐야 돼. 알았지? 근데 일반적으로 안 내. 알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쌤이 한번 해석을 해줄게. 해석은 북쪽에 있는 적도 쪽이다 해서 여기를 북적도이라 불러요. 어디 불러 얘들아? 이렇게. 맞지? 나오잖아. 맞죠?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북적도이로 가자 얘들아. 너희들 봐봐. 여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옆에 누가 있어? 일본 있지, 일본. 그치, 동해. 근데 여기서 북적도해로 흐르다가, 일단 원래는 쌤이 좀 그림 좀 잘못 그렸는데 얘가 조금 더 위에 있어. 여기 위에 있어요. 좀 위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편습부 쪽에 있어요. 근데 얘가 가다가 올라오면 일본을 거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 해류를 뭐라 부르면은 일본어로 그 일본 지역에서 쿠로시오라는 지역이 있어. 그래서 여기를 쿠로시오 해류라 불러요. 아마 이제는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어렵지 않더라.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서 얘가 편수풍을 따고 가잖아, 맞지? 그래서 올라오면 태평양 위쪽에서 흐르는 해류라 가지고 북태평양 해류라 불러요. 어렵지 않더라. 북쪽도 해류, 일본 지나니까 쿠로시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를 지나가지고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아메리카. 우리 그 미국 있죠, 미국. 특히 여기 미국에 닿는 지역이 뭐냐면 캘리포니아라 불러서 캘리포니아 해류라 불러요. 그러니까 보통 얘들아 지역의 이름을 따라 안 따라? 따라요. 그게 힌트야.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쿠로시오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쿠로시오 해류, 여기는 캘리포니아라는 게 지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 근데 이거를 쌤이 그냥 해석을 해주지만 이게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듣고 얘들아 좀 흘리면 돼. 알았죠? 이유는 알고 있으면 좋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얘들아 거의 다 했고, 근데 그 2번 엘니뇨 볼게. 엘니뇨. 근데 엘니뇨가 도대체 뭔 말이냐면 엘니뇨가 놀랍게도 남자 아이라는 실제로 그 멕시코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왜 남자 아이라고 지었냐면 얘랑 다른 말로 여자 아이라는 영어로 라니냐라는 언어를 지어놨어. 또 왜 이렇게 어린 남자아이, 어린 여자아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냐면 서로 성질이 완전히 상반돼가지고 상반된 성질이 띠다 보니까 이름을 반대로 지었고, 그럼 뭐가 상반되다고 물으면 얘들아, 자, 책 보면 얘들아 지금 무역풍이 여기 있어. 무역풍. 근데 무역풍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지역과 왼쪽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에서 평상시 때 무역풍이 불어. 그럼 이제 생각해봐봐. 무역풍이 불면은 너희들 표층 해류가 왼쪽으로 뜨거운 물이 뭐야? 바람 부니까 모이지. 그럼 바닷물이 뜨거운 게 모이면은 여기 쪽이 뜨거워지니까 배울상가. 뜨거워지면은 같은 피 안에 입장에서 적어지지. 그럼 가벼워지니까 부력이 이겨서 떠 안 떠? 뜨지. 어렵지 않으더라. 평상시는 실제로 무역풍 때문에 표층 해류가 다 어디로 모여? 왼쪽으로. 그치? 그럼 왼쪽이 뜨거운 물이 모이니까 상승기류가 잘 생겨요. 왜 상승이? 이겼잖아. 상승하면은 어떻게 되더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추워져 안 추워져? 추워지지. 그러면서 수증기가 같이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니까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입자 사이가 어떻게 되나? 가까워지지. 그럼 뭐가 되는 거더라? 물끼리 달라붙으면서 클라우드. 그걸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평상시 때는 이렇게 무역풍 때문에 여기 서쪽 쪽이 강수가 진짜 많이 내려요. 강수 어렵잖아. 내릴 강자의 물수자. 그래서 얘들아 책 보면은 실제로 시뻘건 거에다 시뻘건 거. 실제로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겠지. 얘들아 생각해봐. 기압이 낮다면 말이야. 공기가 빠져 위로 빠지지. 그럼 아래 있던 공기량이 작아지지.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저기압. 왜? 공기량이 작아지니까 충돌수가 작으니까 누르는 힘이 약하지. 그래서 저기압이라 불러요. 안 어렵죠? 그래서 저기압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비, 홍수 이런 게 많이 낼 수가 있어. 이들 거의 안 어려워. 자, 그럼 반대로 동태평양은 어떨까? 아까 서태평양이었지. 동태평양은 어때? 뜨거운 물이 서쪽으로 오면서 표층에 있던 뜨거운 물이 지금 일로 서쪽으로 가면서 물이 걷어냈기 때문에 아래에 있던 물이 올라와. 그러면은 차갑잖아. 그걸 이렇게 불러야 되나? 오를 용자에 오를 승자, 용승이라 부르는데 물이 위에 거를 표층 해류가 바람 때문에 우리 대기대전 때문에 걷어져 가지고 물이 용승하면 아래에 있던 물은 차가워더라? 차갑지. 그럼 어떻게 돼? 반대로 올라오면 차가워지니까 공기가 무거워져. 그럼 봐봐. 하강기류 생길까 상승이 생길까? 무거워지니까. 하강기류 하면은 공기가 모이지. 충돌이 맞아. 그러면은 고기압이라 부를까 저기압 부를까?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파트에서 왜 이렇게 없어 별로? 이 파트에서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이해하고 푸는 거야.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자, 동태평양 당연히 원리로 보면은 차가우니까 고기압, 하강기류, 상승기류, 저기압. 그래서 여기는 비가 잘 안 내리겠지. 봐봐 얘들아, 너희들 오해하면 안 돼. 봐봐. 공기가 하강하니까 비도 같이 내려오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비는 얘들아 수증기가 올라가서 뭉쳐진 다음에 물방울 내리는 게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하강기류는 이 물방울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만들어져? 비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가뭄이 많이 생겨요. 알았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기는 홍수, 서태평 홍수,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가뭄이 일어나는데 자 내리서 겪게 너희들 무역풍이들아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 자 이윤이 자 이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줄게요. 봐봐. 무역풍이 도대체 왜 약해지냐면 여기 지금 여기 쪽은 봐봐 얘들아. 자 아까 했었잖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지 맞지? 먼저 땅 에너지 적어잖아. 그래서 차가워지니까 고기압 떨어진다 시스템에 그래서 양쪽으로 간다 했잖아 이렇게. 근데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가워지는데 여기 쪽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덜 차가울 수도 있고 더 많이 차가울 수도 있고 또는 여기가 더 많이 뜨거울 수도 있고 덜 뜨거울 수도 있고 달라져. 왜? 얘들아 지구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공전하고 있지. 맞지 얘들아? 북방구가 태양을 쳐다봐. 썸머 에너지 많이 들잖아. 안 쳐다보면은 윈터 지금이죠. 쌤이 하고 싶은 건 뭐야 얘들아? 30도 0도에 온도가 차이가 매일 뭐랄까 항상 매번 똑같아 365일? 아니야. 자 이러한 천문학적인 원리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30도와 0도의 온도차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봐봐 온도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무역풍이 세질까 약해질까? 생각해봐. 온도가 매우 낮고 온도가 매우 높아. 그럼 매우 낮으면 공기가 확 떨어지는 게 많아. 높으면은 많이 올라가지. 저기압되지. 그럼 봐 여기는 확 떨어지고 여기는 확 올라와. 압력차가 심하지. 그럼 바람 세 안 세? 그런 논리야. 그러니까 자 이거를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내진 않아. 근데 원리는 알겠지 얘들아. 온도차가 심하면 무역풍은 세져. 온도차가 약하면 무역풍은 약해져. 근데 이렇게 온도차가 약한 상황에서 무역풍이 약화되면 위에 있던 표층 해류를 서태평양을 잘 밀어 못 밀어? 못 밀지. 그러면 오히려 뜨거운 물이 여기로 몰려있던 게 동태평양 쪽으로 와 하나 오겠지. 오면은 이번엔 동태평양이 어떻게 된 거야? 뜨거우니까 공기가 상승기울이 생기면서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면서 홍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무역풍이 약화되는 순간은 이렇게 볼 거야. 어린 남자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졌고 엘니뇨라 불러요. 왜 남자 여자로 이름을 바꿔 부르냐? 대충 이제 넌 짐작할 거야. 무역풍이 엄청 세질 때는 여자아이라 해서 라니냐라고 부르고 무역풍 약해질 때는 남자아이라 불러서 엘니뇨라 부르는데 남자와 여자아이로 이름을 왜 비유했냐면 성이 다르잖아. 마치 다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비유한 것뿐인 거야. 그래서 다 했어요. 다 했고 엘니뇨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 라니냐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 세지는 거. 온도차가 심하다, 온도차가 약하다. 그런 원리로 이렇게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의 대부분 원리야. 원리. 근데 단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긴 해야 돼요. 그래도 얘들아 학생이 한번 대충 문제 한번 내볼까? 간단하게. 봐봐. 엘니뇨가 일어났다? 무역풍이 약해지지? 그러면은 뜨거운 물이 동태평양, 서태평양? 동태평양 쪽 오겠지. 원래보다는. 그러면서 동태평양에 뭐가 생기더라? 저기압이 생기면서 공기 올라가겠지. 뜨거운 물이 오르니까. 이번엔 라니냐 어때더라? 오히려 평상시보다 어떻게 될까? 평상시보다 더 저쪽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가뭄과 홍수가 극대화가 될까 아니면 편차가 적어질까? 극대화가 되겠지. 뜨거운 물이 엄청 모여 평상시보다. 뜨거운 물이 아예 없어. 용수가 어떻게 돼 이번엔 더 엄청나게 세지겠지. 여기는 진짜 가뭄이 엄청나질 거야.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 혹시 요게 시험이 나오면 그냥 생각해서 보세요.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더 강조해보자면 30도에서는 다시 할게 얘들아. 올라갈수록 단위 면적 땅 태양 복사인지가 적어지지? 그러면서 추워지잖아 맞지? 근데 30도일 때는 어때? 어느 정도 추워지면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잖아. 어느 순간에 기록보다 무게가 이기는 순간 오겠지? 봐봐. 올라가면서 차가워지니까 점점 화석이 길어져.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 30도에 30도. 자, 30도 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얘들아 사막을 우리 쌤이 이제 할 건데 얘들아 사막 하기 전에 우리 124쪽 넘겨볼게요. 자, 이거 굳이 안 봐도 돼. 쌤 체크하면 돼 얘들아. 자, 내가 사막화 볼게. 사막화. 엘니노를 아니야 다 했으니까 사막화. 사막화는 이 30도 부근에서 많이 일어나요. 왜? 30도 때 얘들아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무거워지면서 떨어졌지. 자연스럽게 대기가 대순환을 일하면서 30도에 떨어지면서 하강기가 발생하지. 얘들아 공기가 하강하면은 애초에 숭이가 올라와가지고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없지.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보통 사막에 어디 몰려있어 다? 30도 부근. 봐봐 쭉 봐봐.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다 30도씩. 이게 억지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쌤이 개인적으로 요거를 그림을 조금 그리는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쌤이 자전어까지 연습을 좀 하면 문제는 쉽게 풀려요.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강조해보자면 난방구 나올 수 있으니까 하더라. 난방구 그렇게. 자 아까 쌤도 북박과 배웠지? 똑같이 풀면 되더라. 자 다음 공격 들어와 안 들어와? 제일 뜨거우니까 빠지니까 압력이 30도가 더 세 안 세? 세지. 그래서 공격 들어와. 근데 지구는 자전을 해야 돼. 자 그럼 자 똑같아. 봐봐라. 많이 이동하는 땅, 적게 이동하는 땅에서 공기가 들어왔지. 그러면은 얘가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생각해봐. 많이 이동하는 땅이야. 이동 많이 해. 얘는 이동 조금밖에 못해. 그럼 이동을 조금 하는 공기가 올라왔어. 그러면 뒤로 가는 건 좀 보일까? 앞으로 가는 건 좀 보일까? 뒤로지. 헷갈리면 그림 그려. 똑같아. 일사들? 조금 더 길게 그려. 그럼 봐봐. 얘가 느리잖아. 느린 공기가 위로 갔어. 뒤로 가는 건 보이시. 맞죠? 쌤이랑 친구가 달리고 있는데 같이 달리고 있는데 얘가 느리니까 뒤로 가는 거 보이지 맞지? 똑같은 원리였지 쌤이. 자, 똑같이 그렇게 얘들아. 자, 여기 이렇게 차가우니까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가라앉아. 얘들아, 자, 무조건 그림 그릴 때 저위도부터 그리고 고도 그리고 얘는 나중에 그려. 알았지? 얘는 저위도랑 고위도 때문에 간접적으로 생긴 순환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간접순환이라고 학교에서 말할 수도 있긴 한단 말이야. 근데 60, 90, 0, 30은 직접 순환돼 가지고 직접 순환을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온도 때문에 뜨고 가라앉지. 근데 이 중간은 어때? 내려오면서 뜨거워지니까 뜨고 올라가면서 처음 가라앉지. 얘는 간접적으로 생긴 순환이지. 그래서 얘를 간접순환, 직접순환 이렇게 부르대요. 근데 학교에서 말을 언급 안 하면은 몰라도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쌤 나중에 또 이게 자이스토리 할 때도 나온단 말이야. 쌤 그때 또 다시 할게 얘들아. 일단은 여기 완자는 안 나와있네. 오케이 그럼 넘어갈게요 얘들아. 자 아래 거 이제 마저 그릴게 얘들아. 공기가 차가우니까 사방으로 내려오지?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 내려오잖아? 맞죠? 자 똑같아. 뒤로 갈까 앞으로 갈까? 정답. 빨리 간 땅에 느려 가면 가지? 뒤로. 자 내려가다가 점점 뜨거워져 차가워져 뜨거워지니까 뜨고 내려오면서 차가워지지? 가라앉고 뜨고 여기가 압력이 더 세지? 그래서 공격 간접순환. 이때 얘들 어디로 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그치 빨리 간 땅에서 느린 땅 왔지. 이해했죠? 그래서 빨리 간 땅에 갔다 보니까 빨라진 거야. 자 땅과 공기의 속력은 영양파 속이 없어 얘들아. 기억해줘. 자 봐봐. 데칼코마니아 얘들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했고 얘들아 그 사막화 지역에서 사막화는 말 그대로 이제 자연적인 원인이야 이거. 알았지?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인위적으로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뭐 얘들아 뭐 목축업 들었지 목축업 그다음에 그 가축 키우는 거 풀 잡아 먹으니까 실제로 사막화 만들 수 없어 있죠. 그래서 과도한 뭐 경작 과도한 방목이 뭔지 아까 말했던 거야. 그 목이 목장이라는 뜻인데 방목 놓아서 키운다. 그 얘들이 알아서 먹고 잡아먹으면서 풀떼기 다 떼가지. 그건 사먹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얘들아 그래서 오해 만드는 게 자연적으로 가능해. 근데 우리 인간이 실제로 인위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야. 사막화는 두 가지 요인 다 돼요, 얘들아. 넘어갈게 얘들아. 자 피해는 당연히 안 좋아. 왜냐면 일단 사막이 커지면은 거기가 거주하기 힘들어요. 왜? 모래바람이 불면서 지지가 약해져요. 그리고 당연히 서식지가 파괴되겠죠. 예를 들어 원래는 여기가 풀떼기가 많았었어. 뭐 사바나였어. 근데 흙만 남으면서 실제로 풀떼기가 없잖아. 그러면 원래 풀 먹던 애들 어떻게 될까? 너는 배웠잖아. 소비자. 너는 소비자 생산자 배웠지? 생산자를 먹게 되면서 더 이상 소비자가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생태계가 어떻게 돼? 파괴되는 거지 이게 뭐야? 파괴되고 당연히 개체수가 줄고.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해서 푸는 거야 다. 알았죠? 다 했고 대책은 뭐 어렵잖아. 그냥 뭐 너희들 아는 거 뭐 아까 말했잖아. 방목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무 자르지 말고 너희들 벌초를 해보자. 벌초 벌목이래. 벌목 나무 목자 벌목 하지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얘들아. 너희들 그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랑 맨날 싸우잖아. 맞지? 근데 그게 왜 싸우냐면 남 눈치를 좀 보는 협약을 좀 많이 쓰면 솔직히 전쟁이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협약이란 말이야. 협약. 이 협약이 뭐냐면 그냥 이런 거야. 뭐 어디 모여가지고 약속을 해. 나를기. 솔직히 나 약속 안 지키면 그만 아니야? 맞잖아. 우리 김정일 맨날 뭐만 하면 약속 안 지키잖아. 맞지? 근데 약속을 왜 해? 그러면 약속을 안 하는 것보다 하면 어때 얘들아? 조금 남 눈치를 보지. 맞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뭐 협약도 하는 거 대책이 일종의. 그래서 안으로 얘들아 다 했고 우리 맨 아래 거 미래의 지구 환경 변화와 대처 방안 볼게 얘들아. 맨 아래 거. 자 미래의 기후 예측과 지구 환경 변화. 뭐 지금 시나리오에 의하면 우리는 아래 거 내가 펴볼게요. 지금 기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왜? 지금 화석 연료를 태우면 너희들 화석 연료는 얘들아 너희들 화석 원래 뭐였어 얘들아? 생명체였어. 그래서 실제로 탄소 화물로 되어 있다 배웠지 생명체는. 그래서 생명체들은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유는 탄소는 6번이어서 바깥쪽 전자가 4개 있다 보니까 최대로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소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산소로 태워버리면은 이산화탄소 무조건 생길 수가 없어. 화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온도는 계속 증가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래 기후 예측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온도도 똑같이 증가한다라고 표시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뭐 그냥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후 변화를 뭐 줄이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 없고, 얘는 그 125쪽 넘어갈게요. 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환경 변화 대처 방안 볼게요. 근데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냥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아까서 말했던 거야. 우리 얘들아, 너희들 그 이산화탄소 많이 안 나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자차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야. 알았죠? 뭐 에너지 절약하고 또는 아까 말했던 협약 약속 우리 에너지 절약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기후 변화 적응도를 볼게요, 얘들아. 기상재해 예방 시설 마련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후가 변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야. 그럼 사실 아래 거가 바보 같은 짓이고 위에 거를 우리가 먼저 해야지. 위에 거를 우리가 완화를 하려고 노력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대처를 하게끔 아래 거를 마련하는 거지. 뭐 그런 느낌이야. 얘들아, 너 협약 같은 거가 나온단 말이야. 자, 협약 얘들아 문제 나왔다.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얘들아 외우지 말고 보고 풀어. 왜? 얘들아 협약은 학교에서 안 낼 확률이 매우 커요. 알았지? 근데 협약 아는 게 중요할까 과학에서? 필요 안 주게. 그래서 협약 보면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냥 보고 풀어 앞에 거. 알았지? 단 학교 쓸 때 협약을 낸다 한다. 그럼 쌤이 그 규칙을 알려줄 거니까 그거는 쌤한테 말해줘 얘들아. 알았지? 오케이. 일단 지금 129쪽까지 풀고 쉬었다가 다시 진도 나갈게 얘들아. 바로 풀어볼게요. 129쪽까지 바로.